안녕하세요. 요즘 AI가 정말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만의 생각이나 뭐랄까 독창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 네, 창의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바로 이 창의력을 키우는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타고나는 재능이다, 이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해서 키울 수 있다. 이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뇌과학이나 심리학 연구 결과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안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그냥 막연한 게 아니군요. 네, 그냥 영감아 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몸 상태, 마음 상태, 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창의력을 좀 깨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들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볼까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제안하는데요. 운동이 건강에 좋은 건 뭐 당연히 알겠는데 이게 정말 아이디어가 막 샘솟게 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냥 기분 전환 효과는 아닐지. 이게 놀랍게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그 기억 형성에 중요한 뇌 영역 있잖아요. 해마. 네, 해마요? 그리고 계획이나 의사결정 같은 좀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 여기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마치 창의력 엔진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뭐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루 30분 걷기나 달리기가 이런 효과를 낸다고 확연됐다고 합니다. 와, 뇌의 특정 부위를 직접 강화한다니 흥미롭네요. 네. 여기에 주의 회복 이론이라는 개념을 더하면 더 재밌어지는데요. 주의 회복 이론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막 인공적인 환경,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집중력이 좀 지치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죠. 근데 자연 환경? 예를 들어 숲길을 걷거나 공원에 가면 그 지친 집중력을 자연히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뇌가 좀 편안해지면서 뭐랄까 자유롭게 생각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꽉 막혔을 때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운동 직후처럼 뇌가 좀 말랑말랑해졌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메모하는 습관 이런 걸 추천하고 있어요. 운동과 자연이라. 진짜 의외로 몸을 움직이는 게 창의력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재의식이나 꿈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거든요. 계속 정보를 정리하고 또 연결하고 그럽니다. 정말요? 네, 특히 꿈을 꾸는 단계, 그 렘수면이라고 하죠. 네네. 이 렘수면 중에는 낮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좀 비선형적으로 막 뒤섞고 재조합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요. 와. 실제로 어떤 연구를 보면 잠들기 전에 특정 문제에 좀 집중하고 자면 렘수면 중에 그 해결책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뭐 기억나는 꿈 조각이라도 있잖아요. 그런 걸 기록해보는 습관이 의외의 실마리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꿈 기록이라 재밌는데요? 그럼 낮잠도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너무 길지 않게 자는 짧은 낮잠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피로를 푸는 걸 넘어서 기억력 형상에도 좋고 또 고정관념을 깨는 유연한 사고 능력, 이것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 연구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다만 너무 깊이 잠들기 전에 깨는 게 중요하고요. 잠깐의 휴식이 뇌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자극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뭐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 같은 거요. 이게 창의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우리 뇌는 익숙한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정보나 환경에 노출될 때 기존의 생각틀을 깨고 새로운 연결을 막 시도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여러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문제 해결에 더 유연하다. 뭐 이런 문화 심리학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꼭 멀리 어딜 가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평소에 안 가던 길로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잠깐이라도 읽어보거나 뭐 새로운 사람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충분히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아, 작은 변화만으로도요? 네,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게 예기치 않게 연결되면서 돌파구가 열리기도 하죠. 네. 스티브 잡스가 기술이랑 디자인 또 인문학적 소양 같은 걸 막 융합해서 혁신을 이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아, 맞아요. 이게 바로 그 세렌디피티, 그러니까 뜻밖의 발견이나 행운을 맞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AI가 이런 정보 연결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발견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열린 마음.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실행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자기 효능감, 이걸 강조하는데요. 실패를 포용하는 거랑 자기 효능감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 그게 실패는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잖아요. 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라는 말처럼 실패 그 자체보다는 그 경험에서 뭘 배우고 그걸 다음 시도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입니다. 아, 자기 효능감. 네.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혀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힘, 뭐랄까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고 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추진력이 생기는 거죠.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이 실행력의 핵심이군요. 그럼 이 자기 효능감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타고나는 건가요?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작은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아, 작은 성공들. 네. 그리고 주변에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지지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최종 목표를 잘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전략, 스몰 스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창의력이라는 게 단순히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영감, 이게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실행력까지 포함하는 아주 종합적인 능력이군요. 운동, 잠, 낯선 경험, 실패 수용, 자기 효능감까지 정말 다각적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이 방법들이 각각 따로따로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이게 서로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진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아, 연결될 때. 네, 건강한 몸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자기 효능감으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네. AI 시대에 기술이 많은 걸 대체한다고 해도 이런 인간 고유의 창의성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일상에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제안입니다. 어쩌면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놀라운 아이디어를 깨우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AI가 정말 많은 일을